첫 번째 경기 가시마 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수비 구조와 빠른 템포 전환을 구현하는 팀이며, 타가와는 전방에서 수비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모두 수행하며 차부리치는 박스 앞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에서 위협적인 존재고, 아라키는 이선에서 볼 소유와 전환 연결을 주도하며 중원 커버와 세컨드 볼 회수에도 안정감을 부여한다. 포백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를 좁히는 데 능하고, 좌우 풀백은 과감한 전진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를 우선시하며 전체 라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전체 조직력이 상승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패턴도 더욱 정밀해지는 흐름을 보인다.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에 강점을 두는 팀이며, 오세훈은 공중볼 경합과 피지컬 돌파가 가능하지만 세컨드볼 연결이 끊기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소마와 나상호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중앙 연계와 박스 침투에 있어서 유기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고, 300 수비는 라인 조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을 경우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리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고 수비 전원에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가시마 앤틀러스는 중원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강점을 지닌 전술 구조로 마치다의 측면 전개를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고, 반면 마치다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세컨드 라인 커버 불안으로 인해 실점 확률이 높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적 상성과 조직력 완성도를 고려할 때 가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도쿄베르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라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안정성과 중원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며, 마스오와 마테우스 사비우는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며, 가네코는 이선 연계와 공간 침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강한 볼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중원 장악력을 높이며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 전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포백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 수비 커버에 강하고 측면 풀백의 전진 타이밍 역시 전술적 균형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압박 강도와 빌드업 완성도가 뚜렷하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커버 범위가 좁고 압박 회피 능력에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후쿠다와 키무라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가 장점이지만 하프라인에서의 빌드업 연계가 단절되면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고, 야마미는 박스 침투 움직임에서 위협을 주지만 세컨드 라인 지원이 부족한 탓에 공간 창출이 원활하지 않고, 300 구조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윙백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가 자주 발생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라인 조율이 더욱 불안정해지며 실점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우라와는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전개 능력을 기반으로 도쿄베르디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도쿄베르디는 박스 앞 숫자 부족과 세컨드볼 커버 불안정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자주 맞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고, 중앙 압박, 전방 연계, 수비 커버의 3요소에서 모두 앞선 우라와가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요시다 전술 코치의 변칙 전방 압박을 통해 시즌 초반 인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주민규의 선제 압박과 김현욱의 빠른 연계, 윤도영의 후방 커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높은 지역에서 수차례 볼 탈취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의 간격 조절과 수비 가담도 안정화되어 압박 후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수 전환 속도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비록 김승대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전방에서 충분한 위협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4-4-2 전형을 유지하는 원정팀은 수비 안정성과 측면 전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 반복적인 불안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센터백 라인은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 능력이 부족해 위험 장면이 잦고, 측면 풀백이 전진했을 때 발생하는 커버 공백도 빈번하며 탈압이 실패할 경우 중원 숫자가 부족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습 속도 자체는 빠르지만 전개 연결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탓에 전방까지 공이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압박이 전술이 될 때 축구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 대전은 이 구조를 이미 완성한 상태이며 상대는 이를 피할 빌드업 안정성이 부족하고, 결국 압박에 의한 리듬 붕괴가 경기를 가를 가능성이 높고 홈팀 우세 흐름이 충분히 기대되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대구 FC 대 제주 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마스, 정치인, 에드가를 전방에 배치해 날카로운 역습을 노리는 구조고,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방 연계와 템포 조절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고, 중원은 요시노와 이용래가 책임지고 있으나 2명만으로 공간 커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86년생 이용래의 체력 부담은 뚜렷하며 풀타임 소화 가능성도 미지수고,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빌드업 템포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남태희, 이창민, 이탈로를 활용해 실질적인 3미드필더 체제를 형성한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경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남태희는 전진 패스를, 이창민은 왕복 활동량을, 이탈로는 탈압박 능력을 통해 전개 밸런스를 잡아낸다. 공격진의 유리 조나탄과 김준하는 제공권과 침투에 강점이 있어 대구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템포 유지, 압박 회피,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대구보다 상위 전력을 갖춘 팀이다. 세징야의 부재와 중원 체력 저하 문제는 대구의 역습 전개마저 제한시키고 있고, 제주는 수적 우위 기반의 중원 장악력과 안정된 전술 수행 능력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제주의 승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5번째 경기 FC 서울 대 전북 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린가드, 조영욱, 문선민이 공격 전개를 이끈다. 기성용과 정승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3선 미드필더 구성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상황이며, 이승모는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반복하고 있고, 김기동 감독은 최준을 중원으로 전환 배치의 활동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루카스와 조영욱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방 공격 완성도는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고, 수비적으로는 요르단 국가대표 야잔과 대표팀 출신 풀백 김진수가 버티고 있어 제공권 및 돌파 대응에 강점을 드러낸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콤파뇨, 전진우, 김진규의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전진한다. 최근 연승 흐름 속에서 콤파뇨는 제공권의 축으로, 전진우는 측면 돌파의 중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그러나 콤파뇨의 제공권은 서울의 야잔이 공중볼 경쟁에서 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매칭 구조고, 전진우의 돌파 역시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의 전담 마크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전북이 즐겨 쓰던 공격 루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세는 이어가되 서울의 밀집 수비와 1대1 대응에 의해 실질적인 기회 창출이 어렵게 전개될 여지가 크다. 서울은 전개 흐름이 막혀 있으며 전북은 주 공격 루트가 서울 수비진의 강한 데인 방어에 가로막힐 수 있고, 양팀 모두 기세는 유지하지만 결정적인 골 장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공격의 무게감 부족과 수비 매칭의 압박 속에서 균형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기가 예상된다. 6번째 경기 강원FC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시즌 초반부터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가브리엘과 이상호는 빠른 침투와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에 모두 기여하고 있으며, 이지호가 후방에서 라인 밸런스를 잡아준다. 김경민이 징계로 결장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조직적 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포백 시스템에 대한 선수단의 이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비 중원 공격 간 간격 유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수원FC와 비교했을 때 동계 훈련부터 이어진 전술의 일관성은 이번 경기의 핵심 우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FC는 시즌 초반 포백을 기반으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3-4-3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면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러나 핵심 미드필더 윤빛가람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구성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며, 사박, 안데르손, 루안이 공격진에서 움직이지만 중원에서 볼을 풀어줄 자원이 없다는 점이 공격 전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포지션 간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속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들라인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기존 전술과 다른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적용하면서 선수단의 이해도와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다. 강원은 안정된 전술 기반과 높은 조직력으로 수원의 전환 혼란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고, 수원FC는 핵심 미드필더 부재와 전술 변경 실패가 겹치며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짜임새 측면에서 앞선 강원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이다.